네, 지금부터는 시설적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시설적인 부분이 공사가 시작이 된다 또 하면은 가장 먼저 선행돼야 될 게 전기예요. 이 전기가 없으면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공구도 전기를 써야죠. 뭐든지 다 전기가 필요합니다. 자, 저쪽 산꼭대기에다가 내가 멋진 전원주택을 짓는다. 막 전봇대를 여러 개 세워서 전기를 갖고 와야 되죠. 그런데 집을 짓기 전에는 한국전력에서 허가서를 가지고 임시전기라고 하는 거를 달아줘요. 이 임시전기는 내가 공사하는 동안 이 집에 대한 공구도 사용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전기를 넣어주는 것이고, 집이 다 완벽하게 끝났다. 그러면은 무엇을 하냐면 한국전력에서 사용점검이라고 하는 것들을 승인을 받아서 안전하다. 그러면 계량기를 지급하고 전기를 원활하게 공급을 해줄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수도시설인데요. 내가 이 마을이나 뭐 택지개발지구 수도가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내가 저 산꼭대기에 집을 지어요. 그러면 물 없이 살 수는 없죠. 그래서 수도시설을 해야 되는데 보통은 지하수를 많이 파요. 지하수의 종류가 여러 종류가 있는데 나 200만 원에 팠어. 나 600만 원에 팠어. 나 1,500만 원에 팠어. 이 견적이 굉장히 다양하고 심지어 우리가 먹을 수 있는 물이라고 하는 테스트를 반드시 거쳐야 돼요. 제가 시공한 현장 중에는 석회가 많이 나와서 음용수로 안 되는 현장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수도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점검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통신시설이에요. 우리는 노트북을 쓰든 TV를 보든 휴대폰을 하든 통신이 안 되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집을 다 짓고 나면 내 집에 불이라도 나지 않을까? 이렇게 걱정을 하시는데 사실 CCTV는 요즘은 거의 상용화가 많이 됐어요. 그러니까 CCTV 시공이라든가 인터넷선이 들어와야 된다든가 뭐 이런 부분들은 이렇게 통신시설 부분으로 하셔야 되고, 시공은 건설회사가 이게 이제 시공 라인은 깔아주지만 신청은 건축주님이 이 해당 회사에 직접 하셔야 되는 거예요. 정화조 5배수시설 우수배관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 내가 화장실에 가서 이렇게 일을 보시면 오물이 나오죠. 이 오물을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 오수관로가 도시에 많은 사람들이 볼 일을 보면 한 곳으로 모으는 관이 있다는 거예요. 그 관이 뭐냐면 오수관로예요. 이 오수관로는 이 5배수시설이라고 해서 일반 우리가 쓰는 좀 더러운 물, 뭐 화장실 물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나가는 물이 있고, 깨끗하게 버려지는 물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이 나가는 관이 또 다르게 있어요. 그리고 비가 오고 그래진다 그러면은 그런 관로들이 또 나가는 관로가 또 따로 있어요. 자, 이런 것처럼 이런 관로가 없다. 시골에 우리 전원주택 하나야. 그러면 예를 들어서 별도의 정화시설을 하기도 해요. 그게 정화조인데 정화조에는 부패 정화조와 오수 정화조가 있어요. 그리고 상수원 보호구역의 정화조는 일반 부패 정화조보다 더 시공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어요. 보통 5인용 정화조를 시공하는 데는 부패 정화조를 구입하는 구입비가 25에서 30이라면 오수 정화조 3톤짜리를 시공을 하는 데는 200에서 300 사이가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으니까 그것도 꼭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피해복구라는 게 있어요. 이 피해복구가 뭐냐? 나 피해복구가 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올해는 유난히 비가 많이 왔어요. 그리고 제가 시공한 현장에 산꼭대기에 별장 하나를 짓는데 무슨 공장시설에 배관을 하는 것처럼 우수배관을 그렇게 심었단 말이에요. 아니 그러면서 건축주님이 시공비가 거의 몇 천만 원이 나왔어요. 쓸데없는 짓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얼마 전에 이 건축주님이 전화를 하셨어요. 이사님 이번 피해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이거 아니었으면 집 날아갈 뻔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공무원이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임야의 경사로와 유수량을 체크를 해서 어느 정도 시설을 갖추라고 국가가
이렇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게 피해복구 도면이에요. 여기는 나무를 심어라. 여기는 관로를 내라. 빗물은 어떻게 빠져나가고 이렇게 해주는 부분에 피해복구 도면이라는 게 있어요. 자, 피해복구 도면이 끝났다면 그 다음으로 내가 이 집을 예쁘게 꾸몄는데 더 예쁘게 하고 싶다. 이게 뭐냐면 그 밖에 시설물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집을 예쁘게 지면 나무를 하나 꽂고 싶어. 예쁜 꽃나무를 심고 싶어. 조경이라고 하죠. 멋진 돌도 갖다 놓고 또 뭐 환하게 보기 좋게 조명도 켜놓고 이런 조경 시설물에 대한 비용이 또 추가로 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외부 시설물 중에 나 여기 시골이고 안전의 위험을 좀 느낀다. 나 대문도 해야 되고 울타리도 해야 된다. 그런 경우에는 울타리 들어가는 비용, 대문하는 비용, 내가 몇 발자국만 가면 우리 집이 조금 친구가 있어서 술이라도 먹고 한 잔 굴르면 좀 다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 때문에 보강토, 석축 이런 거를 안전하게 해서 사람이 떨어지지 않게끔 가드레일을 쳐줘야 되는 것도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예요. 비가 많이 와서 이 보강토 공사를 했는데 앞으로 밀리거나 넘어가는 경우 왜 이렇게 드라이브 가다 보면 간혹 볼 수 있죠. 그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보강토도 하기 전에 기초를 합니다. 집을 짓는 것처럼. 기초 없이 뭐 툭툭툭툭 그냥 싸게 되면 물이 많이 와서 어디 구멍이라도 나면 그냥 보강토가 넘어가는 거예요. 이런 것처럼 외부 시설물이라든지 조경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시설적인 부분에 꼭 알아두셔야 할 상황이에요. 이 시설적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중에 뭐 하나가 빠졌을 경우에 집 짓는데 많은 재산과 열정을 들였는데 그게 안전할 수가 있으니 꼭 이 부분에 대해서 점검하시고 계획에 꼭 빠뜨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